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눈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5년 동안의 기나긴 워크아웃을 끝내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이 내년 F1 그랑프리 일정에 갑자기 한국 대회를 포함시키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전라남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 여부 등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이 해를 넘겨 내년 1, 2월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에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찬바람도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장갑과 목도리도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광주 영하 3.4도, 보성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약 4도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현재 기온에서 4도가량 더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영광과 장흥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종일 눈이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고 7cm, 비의 양은 최고 10mm가 되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 서쪽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 영하 3도, 구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광주 1도, 담양 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눈꽃이 핀 산은 운치가 있지만 겨울철 산행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체온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겨울 산행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낮 우등산을 오르던 50대 등산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등산객은 끝내 숨졌습니다. 들것으로 장불체까지 들것으로 해가 들고 내려와서 장불체 여기에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심폐소생술 그 반응이 안 보여가지고 경찰은 등산객이 추운 날씨에 산을 오르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추정합니다. 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심장하고도 관련성이 있다고 어떤 교과서 보면 한 70% 정도가 그 심장으로 인한 사망에서 70% 정도가 그런 소견을 보인다고도 적어져 있고요. 추운 날씨 속 겨울 산행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무리하게 등산을 할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이나 과도한 체력 소모로 몸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광주의 기온은 영하 0.2도, 그러나 무등산 정상부는 훨씬 기온이 낮아 영하 7.4도였습니다. 우리가 고도를 100m 올 때마다 마이너스 0.65도씩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온도가 좀 내려가요. 그리고 초속 1m의 바람이 불 때마다 1.6도씩 그 체감 온도가 낮아집니다. 겨울산에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기 때문에 전원을 잠시 꺼놨다가 긴급 상황 시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산행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까운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기관 가운데 인력 채용 계획을 마련한 곳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40명을 비롯해 전력거래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6곳으로 대부분 10명 이상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혜택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 여부 등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이 해를 넘겨 내년 1, 2월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KTX 운영 계획이 호남 고속철도가 공식 개통되기 전인 내년 1, 2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KTX가 스위치백 방식으로 광주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안전과 시간상 문제를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KTX 광주역 진입이 성사되도록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금호 타이어가 5년 동안의 기나긴 워크아웃을 끝내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들려온 워크아웃 졸업 소식은 노사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 타이어. 5년 동안 금호 타이어의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매출이 2조 6천억 원에 이르고 누적 영업이익도 2,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강도 높은 비용 절감을 통해 부채 비율은 200% 아래로 떨어졌고 신용 등급도 투자 가능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경영 실적으로 보나 정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 또한 정상 기업에 걸맞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채권단이 워크아웃 졸업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채권단은 실무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종료를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 협의회에서는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지주 회사 격인 금호 산업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당장 금호 타이어의 매각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전해진 금호 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소식은 노사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가 수능시험 성적을 토대로 진학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광주 지역 진학부장협의회는 수능 성적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배치표 형식으로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진학 지도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도 오는 10일 교육정보원에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고 12일부터는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서 1대1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장휘국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교부금의 교부율을 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이 내년 F1 그랑프리 일정에 갑자기 한국 대회를 포함시켰습니다. 사실상 미개최로 가닥을 잡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전라남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실상 미개최로 가닥이 잡혔던 내년 F1 한국 대회가 일정에 돌연 포함됐습니다. 국제자동차연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카타르 도하에서 모터스포츠 평의회를 열고 내년 5월 3일에 한국 대회를 끼워 넣었습니다. 추후 확정하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석 달 전 한국 대회를 제외한 채 발표됐던 일정만 믿고 전라남도는 내년 F1 대회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 이낙연 지사의 부정적인 입장 속에 내년 예산에 F1 운영 자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F1 조직위원회 인력은 5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티켓 판매와 마케팅, 타이틀 스폰서 유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실제 개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대회 개최에 앞서 F1 조직위원회가 영국의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그 자기들의 어떤 거 압력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약간 지혜를 좀 최대한대로 짜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F1 조직위원회는 과거 개최권료 인하 요구에 F1 운영사가 한국 대회를 제외시켰던 전례에 비춰 개최권료 대폭 인하를 협상 카드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FC가 일부 리그에 오를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인구 150만 도시 광주에서 프로축구팀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프로축구는 이래저래 돈, 예산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FC가 2년 전 프로축구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한 해 예산은 7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 115억 원이던 예산은 해마다 10억에서 20억 원씩 대폭 삭감 조치됐습니다. 올해 살림살이가 4억 원가량 적자인 가운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5억 원이나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재원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클래식에 가더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단의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고민은 광주FC가 일부 리그로 진출하면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 리그팀은 한 해에 적어도 1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야 하고 기존 선수들에 대한 연봉과 수당 등을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만여 시민들의 주주로 창단된 광주FC에 대한 광주시장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4강 신화의 도시답게 불사조 구단을 육성할 타이틀 스폰서 유치는 근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성적이 오르는 만큼 광주시의 고민은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6.4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어제로 끝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18명의 당선자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과 김철주 무안군수가 최근 기소된 가운데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성 장흥군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입건된 사람은 당선자들을 포함해 총 609명, 구속된 사람은 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광주시 학교운영위원 협의회는 국정 홍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 연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오는 10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진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는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관제 교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전라도 출신 채용 불가라는 공고를 낸 데 대해서 정권 차원의 호남 차별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보도자를 통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가 사원 채용 과정에서 전라도 출신은 불가능하다고 공고를 낸 것은 몰상식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남 차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매곡동 이마트 건축 허가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판매 시설이 부지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며 북구청에 건축 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다시 열리면 북구청이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54살 임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1일 밤 9시쯤 광주시청 1층에 걸려있는 배모 화가의 만인화 그림 등 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청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던 중 그림인 줄 모르고 창고를 덮으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부터 지역방송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돼서 특별법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국회가 통과시킨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3년마다 지역방송 지원 계획을 세우고 방송 발전기금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방송 발전의 기본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광고를 비롯한 재원 문제, 그리고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하지만 특별법이 지역방송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이란 속단은 섣부릅니다. 방통위는 내년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49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상임위는 심의 과정에서 146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상임위 결정을 무시하듯 23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며 지역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을 약속했던 국회가 불과 6개월 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누락되거나 편성이 제대로 안 된 예산을 다 챙길 텐데 지방방송 지원을 위한 이런 내용들을 특별히 한 주제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열쇠를 쥔 국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미술품 메세나 운동가인 제1교포 하정웅 선생이 오늘 광주시에 220여 점의 미술품을 추가로 기증합니다. 이번 기증은 지난 1993년 광주에 미술품 기증을 시작한 이후 6번째로 강경자와 백남준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221점이 광주 시립미술관에 전달됩니다. 하정웅 선생은 40여 년간 수집한 미술품을 전국 공공미술관과 대학에 기증해왔고 광주시에도 2,5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내년에 열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어떤 방향으로 꾸려갈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디자인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국제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비엔날레를 차별화된 디자인 전시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미술 전시회가 갤러리 리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 함께 하기를 주제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30여 명의 미술가들이 기증한 그림과 조각 작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갤러리 리체의 이웃돕기 전시회는 예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의 참여 속에 올해로 3번째를 맞았고 작품 판매 수익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2구 주민이 15만 4천 원, 화순읍 수말리 1구 주민이 7만 원, 20공리 2구 주민이 10만 원, 도곡면 청년회원 1동이 20만 원, 도곡면 대곡리 1구 주민이 20만 원, 신덕리 2구 주민이 19만 원, 원화리 2구 주민 27만 원, 월곡리 1구 주민이 20만 원, 죽청리 1구 주민이 25만 원, 죽청리 2구 주민이 10만 원을, 남면 대곡 1구 주민이 20만 원, 벽송 2구 주민 16만 원, 용리 1구 주민이 12만 원을, 영광군 묘량면 덕흥 1구 주민이 6만 8천 원, 묘량면 새마을 분여회에서 10만 원, 보성군 예당중학교에서 59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근길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많이 추운 아침 보이고 있고요. 종일 찬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3.4도, 보성 영하 1.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약 4도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여기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현재 기온에서 4도가량 더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고요. 영광과 장흥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보면 영광 11, 담양 10, 광주 8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눈은 최고 7cm가 더 내리겠고요. 비로 내릴 경우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 서쪽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광주, 화순 영하 3도, 담양과 구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0도, 장성과 광주, 화순, 구례 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아침에는 오늘만큼 춥겠고요. 당분간은 눈과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